이번 시간에는 고전소설에 대한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전소설의 개념입니다. 고전소설은 1894년 갑오개혁 이전에 쓰인 소설들을 일컫는 말로써 조선 이전에도 허구의 이야기를 쓴 글이 있었으나 본격적인 고전소설의 시작은 조선 정약자 김시습이 편찬한 금오신화로부터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기서 금오신화라는 작품은 총 5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만복사조포기, 이생규장전, 용궁부연록, 남현부주지, 치유백정기 이렇게 5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전소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고전소설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건은 그 사건이 일어난 원인이나 동기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건과 사건 간의 연결이 마땅히 그렇게 일어날 만한 설득력 없는 설명이 없이 우연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연성의 반대말은 개연성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성으로는 전기성을 들 수 있습니다. 전기성은 고전소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 현실에서 전혀 일어날 수 없고 자연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나 인물이 등장하기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귀신, 신출귀몰한 도술, 신선세계, 저승세계 등에 대한 이야기를 전기적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비현실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단순한 사건 진행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이고 평면적인 인물 간의 뚜렷한 대립이 드러나고 사건 전개 또한 큰 반전 없이 직선적으로 일어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직선적 구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평면적 구성, 순행적 구성 이렇게 보시고 이것과 반대되는 구성 방식은 입체적 구성, 역순행적 구성이라 하여서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시점을 구성한다면 이런 입체적,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권선징악의 결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벌한다는 뜻으로 고전소설의 결말은 대개 권성징악, 인과응보의 교훈성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 허구성과 전기성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구성이란 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성질로 꾸며낸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거짓을 이야기하며 전기성이란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한 성질로 비현실적 이야기 측면에서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허구성은 일어나지 않은 일, 전기성은 일어날 수 없는 일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편집자적 논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적 논평은 다른 이름으로 서술자적 논평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주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창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현대소설과 달리 신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서술자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직접 인물의 모습이나 행동, 사건의 전개에 대한 평가를 하고 견해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건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은 금동이의 아름다운 수수는 1천 사람의 피요, 옥소반의 아름다운 헌주는 1만 사람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이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서 원망소리가 높더라. 이렇게 지어놓으니 그 안이 명작인가 이렇게 해서 이 시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는 부분이 드러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논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소설, 군담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의 일생을 구조한 것으로 고대 주몽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후대를 넘어와서는 조선시대 영웅 군담, 전쟁소설이라고 합니다. 특정 단계가 생략되거나 위기, 위협 달성의 차례가 반복되는 듯 변화를 통해서 재위를 더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몽신화가 원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주몽신화를 통해서 알아보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는 총 이렇게 7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하늘의 신 아들 해모수, 물의 신의 딸인 유아사에서 태어나는 게 첫 번째 고귀한 혈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이한 출생이라 하면 보통 사람과 달리 알에서 태어난 것이 출생의 기한점이다 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주몽은 어려서부터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네 번째, 성장과 위기 단계에서는 금왕의 아들들이 시기해서 주몽을 죽이려 하는데 군대에 쫓겨가던 중 강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던 차에 조력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조력자는 물고기와 거북이가 다리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활약과 위협을 달성하게 되는데 졸본 땅에 이르러서 지역 부족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마지막 행복한 결말을 통해서 고구려 건국 시조가 된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고전소설의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